네, 10월도 어느덧 중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만큼 시장 분위기도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돈이 빛나는 낮에 쏭디입니다. 네, 오늘은 김두원 부장님과 함께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원화 약세와 주가 동반 상승이라는 이례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략도 타이밍이다. 두인나우 김도원입니다. 네, 부장님 보통 원화가 약세면 주가도 같이 빠지지 않나요? 근데 지금은 왜 반대로 가는 건가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참 이례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보통 원화가 약세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자산에 대한 가치가 내려가니까 원화 자산을 순매도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좀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2000년 이후에 원화 약세와 코스피 강세가 동반 나타나는 확률이요. 20%가 안 됩니다. 즉 10번 중에 2번이 안 된다는 건데 이번에 그런 현상이 이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런 원화 약세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을 긍정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기본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되는 다양한 부정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 요인을 긍정적인 요인이 상쇄하고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요인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긍정적인 요인은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게 우리나라 수출기업 입장에서 보면 뭐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 있지만 수출기업의 채산성, 즉 이익의 마진이 개선됩니다. 물론 이런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이 언제 가격 경쟁하느냐, 품질 경쟁하고 있지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 데이터를 놓고 보면요. 이 관세라는 게 새로운 변수입니다. 관세가 통용되는 이 시대에는요. 1월에 민감하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가격적인 경쟁력이 크게 부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환율의 약세는 우리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겁고 한국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또한 송디가 좋아하는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도체 수출이 이런 원화 약세에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리는 다양한 부정적인 요인들을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상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원화 약세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나요? 네, 원화가 약세되면 사실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화 약세, 수입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곧 기준금리 인상 아니면 인하의 지연, 즉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다는 게 첫 번째 부정적인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늦어지거나 인하를 못하기 때문에 투심, 즉 주식시장에서의 투자 심리는 경색,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화 가치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 통계가 잘 맞지 않고 있어요. 제가 금감원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쭉 보고서에 실었는데 실제 누적 기준으로 원화가 약세 국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채권 순매수, 주식 순매수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주식은요, 9월 달에 플러스 연초 대비 현재 7.1조 원 정도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즉, 원화 약세에도요, 외국인은 한국의 주식을 사고 있다. 왜 사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반도체 수출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도 있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이라는 게 다이렉트리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밑에 궁금하죠. 환율에 도대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작년하고 올해가 좀 다릅니다. 제가 보고서에는 주성분 요인 분석이라고 해서 PCA 요인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즉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의 정책, 이 세 가지가 우리 달러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보면 작년에는요. 달러 인덱스의 변동이 우리 원화 환율의 변동에 가장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한 절반 이상 기여를 했다면 올해는 좀 다릅니다. 올해는 달러 인덱스보다는요.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이 한 60%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달러 원의 상승, 즉 원화의 약세는 이런 트럼프발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도 데이터상 사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우리 증시 계속 잘 가고 있는데요. 향후 증시 흐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갑자기 증시 흐름 좋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업앤다운이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세론에 대한 부담이 기관 쪽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외국인과 개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이익이, 어닝이 개선될 것이냐, 원화 약세에 대한 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4분기 내년 초에는 상당 부분 이익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지수도 지금의 밀림과 부침이 있다면 오히려 우상향 상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원화 약세 속에서도 주가는 오를 수 있다라는 다소 좀 낯선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순 지표 해석이 아닌 구조적 관점의 해석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돈이 빛나는 낮에 김도원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시장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이 빛날 수 있는 길 함께 고민해 드릴게요. 모두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안녕.